여러분, 중년 남녀가 연애를 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니, 나이 들어 무슨 연애야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중년이면 다들 결혼했을 텐데 불륜을 말하는 거야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60대 결혼 비율이 20대를 추월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전엔 연애와 결혼이 젊은 세대의 고민이었는데요. 요즘은 중년 이후 노년까지 이어지는 이슈인 것 같아요. 또한 중년 연애가 단순히 싱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혼자들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중년 싱글로 10년 넘는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기혼과 싱글, 다양한 중년 분들을 보고 느낀 중년 연애의 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것이라 참고 정도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중년 이후 40대 남녀가 각자 아이 키우며 연애하는 돌싱들 보면 서로 애로사항 많고 성격도 강하고 할 테지만 이런 걸 극복하고 오래가는 연인들 보면요. 기본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경제적으로 섭섭지 않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생활비 주는 경우도 있고 생활비 주는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만나면 여자 돈 못 쓰게 하고 오래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서로의 집을 오픈하면 어차피 같이 집에서 식사를 할 것이니 냉장고라도 채워주고 마트 가서 계산해주고 때 되면 작더라도 선물 챙겨주고 하는 커플은 오래가더라고요. 중년 돼서 만나는 사람끼리 남자가 쪼잔하게 행동하는 경우는 얄짤없고요. 각자 애 키우며 10년 후 재혼 약속하던 커플, 남자가 늘 데이트 비용 딱 절반 정도만 지불하니 사소한 싸움에도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아도 남자가 돈을 좀 풀어야 관계 지속이 수월해지는 듯해요. 거시기한 이야기지만 현실인 듯. 여러분,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이 들어 남자 만나는 건 돈 보고 만나는 거다. 남자가 돈 안 주면 뭐하러 만나니? 그럼 여자들은 남자에게 무엇을 줄 거니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남자들이 돈만 있으면 만날 거면 뭐하러 중년 여자 만나? 어린 여자 만나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이혼남은 아파트를 사줬다. 매달 몇백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여자 자녀 학원비 유학비를 준다 등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돈과 성적 욕망을 푸는 것, 그것이 중년 연애의 전부일까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봐온 중년 연애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보통의 범주에서 하는 연애입니다. 보통의 범위에서 하는 연애는 약 20-30%의 중년 남녀가 지향하는 것 같은데요. 남자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남녀의 나이도 비슷하고 각자 경제활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여행도 다니며 20-30대 연애와 별반 다르지 않은 연애를 해요. 생일 때가 되면 적당한 수준의 선물도 주고받고 데이트 비용은 7:3 비율로 남자가 조금 더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자가 모두 내는 경우도 있는데 여성은 그 외의 것으로 남자를 챙겨주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개인 차이는 있는데요. 중년 커플이 데이트 비용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조율하는 커플이 오래가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을 간다면 남자가 숙박비와 렌트비를 지불하고 여성은 식사를 사는 경우도 있죠. 만약 이런 커플이 동거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둘 다 자가인 경우 또는 한쪽만 자가인 경우가 있는데요.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살기도 하는데 남자 집으로 들어가 사는 경우가 훨씬 비율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수입은 각자 관리하고 개인 차이는 있지만 생활비를 조금씩 내기도 하고 보통 남자가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남자가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둘 다 집이 없거나 너무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결혼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이런 커플은 남자가 데이트 비용과 생활비를 더 내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이 일방적으로 받는 경우는 없고 같이 내는 경우가 많은 게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서로의 욕망을 거래하는 연애입니다. 보통 서로의 욕망을 거래하는 연애는 남녀의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연애를 지향하는 분들도 20-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나이 차이 나는 커플이 모두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50대 남성이 40대 여성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60대 남성이 40대 혹은 50대 여성을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집을 사주는 경우는 못 받고 전세나 월세를 얻어주는 경우는 받는데요. 차를 선물해주거나 카드를 주기도 하고 200~3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주기도 해요. 시시때때로 고가의 선물을 주기도 하고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100% 내는 건 물론이고 데이트할 때마다 장을 봐주기도 하더라고요. 욕망을 거래하는 연애를 하면서 보통의 남녀가 하는 연애를 원하면 오래가기 힘이 든대요. 남자가 나이 차이 나는 여성은 만나고 싶은데 여자의 기대치를 못 채워줄 때, 여자가 비슷한 또래의 남자를 만나려고 하면서 지나친 경제적 요구를 할 때 그 관계는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여성은 절대 만나기 싫고 나이 차이 많이 나고 외모를 유난히 따지는 남성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처음부터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서로 신뢰관계를 쌓고 남자가 내 여자라는 확신이 들 때 남자가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건 보통의 범주에서 하는 연애일 때 해당되는 것이고 이렇게 욕망이 거래되는 연애는 남자가 처음부터 돈을 쓰지 않으면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관계는 결혼을 하거나 오래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길어야 2~3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커플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소수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남성이 새로운 여성을 만나거나 여성이 바라는 만큼을 남성이 못 채워주면 여성이 끝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복합적인 연애. 복합적인 연애를 하려는 분들이 약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남자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연애도 아닌 썸도 아닌 관계고 싱글뿐 아니라 기혼자도 만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에요. 오늘 당장의 외로움과 돈을 줄 수 있다면 기혼이든 싱글이든 나와 잘 맞는 사람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만날 수 있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자신과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이성만 만나면 문제가 없는데 진지한 연애를 원하는 분들과 만났을 때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싱글과 일반적인 기혼만 있는 게 아니라 별거 중인 분들도 있는데요. 싱글 모임에 별거 중이거나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활동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이런 분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보통 가족증명서를 받으면 싱글이라는 확신을 하는데요.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 종교 모임에서 만나면 신뢰를 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만났는데 유부남이거나 다른 중대한 것을 속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디에서 만나든 처음에 잘 검증하고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나눈 3가지 유형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어느 게 맞고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데 다만 나의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같은 세상에 쉬운 연애 가능하죠. 중년이라는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마지막 사랑을 해보고 싶은 욕구도 있고 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기혼자의 외도 비율도 높아지고 싱글들은 무모한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지한 연애도 해봤지만 상처만 남고 별거 없다는 결론을 내고 쉬운 연애를 선택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조건을 내세우는 만남을 중요시하기도 하죠. 인생은 내가 한 수많은 선택의 결과인데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 인생 길어, 인생 뭐 있어 하며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연애를 선택하다 보면 나이 들수록 허탈해지고 쓸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진지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고 인생의 외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나이 들수록 견고한 관계는 나의 든든한 백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문제없어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경제력뿐 아니라 조건도 필요하긴 하죠. 내가 계산한 만큼 상대도 계산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요. 첫 만남에서 여성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커피값도 아깝다는 말을 하는 남성도 있고, 능력 없고 외모 떨어지는 남자와는 대화도 하기 싫다는 여성도 있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조건을 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만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중년 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남녀 사이에 돈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상대가 지나치게 데이트 비용을 아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도 있고, 돈이 없으면 결혼하기 힘든 시대라고도 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해도 경제력이 있으면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도 하고,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난리쳤더니 생활비를 안 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조용히 살고 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외도뿐 아니라 폭언과 무시도 참고 산다고 해요. 요즘은 경제력 있는 여성도 많아져 여자가 바람을 피워도 돈이 많으면 남자가 모르는 척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다양한 이유로 중년에 싱글이 되어 연애를 해도 돈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집 있는 남자랑 재혼하고 싶어요. 나이 50살인데 재혼 사이트 등록할 수 있나요? 집 있는 남자랑 살아보고 싶어요. 전 돈과 여자 사고 치는 남편과 겨우 끝냈고, 평생 남의 집 살면서 이사만 다녔어요. 빈몸으로 헤어졌고 친정 유산으로 받은 지방상가에서 월세 220 나와요. 간간히 제가 일해서 용돈벌이도 합니다. 여생은 번듯한 자가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재혼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이나 조언해주세요. 현재 서울 낡은 빌라 전세 거주 중이고, 외모는 남들이 예쁘다고들 합니다. 이제부터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사실 이혼한 지 오래된 건 아니고, 이혼하면서 외국으로 나와서 생활하고 있고, 중1, 초3 아이 둘을 키우면서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혼한 지 8년 되었고 애가 둘 있긴 한데 전처가 키우고 있고 저보다 8살이 많아요. 그분은 저한테 푹 빠져서 결혼하고 싶어 하고, 저는 아직 애들을 케어해야 해서 재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시하고 있어요. 사업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돈도 많고 운동도 많이 해서 건강하지만, 사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아저씨 같아요. 날 많이 사랑해주고 따뜻한데, 저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안정과 나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류 신분도 보장되고, 만남과 재혼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는 내가 바보 같아요. 그분이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애 하나보다 둘이 낫다고 했대요.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이미 전처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혼했어요. 그냥 답답해서 글 올려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으니 힘드네요. 여러분, 이 두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인생에서 돈은 어려운 숙제죠. 기혼인 분들도 돈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다양한 이유로 중년에 혼자가 되신 분들 또한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막막한 분들 참 많습니다.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 남편이 떠난 지 1년. 사별보다 이혼이 더 위안인 것 같아요. 애들과 남은 날들을 어찌 살아가야 할지. 어제도 오늘도 답을 찾아 헤매도 답이 없네요. 가족이 있다 해도 인생은 각자의 것이라 경제적인 문제는 의지하면 안 되다 보니 삶의 무게를 견디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혼이나 사별을 했을 경우 경제적으로 타격이 온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혼은 재산을 나누다 보니 그렇기도 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는 분들도 많아서인 것 같아요. 사별 또한 전업주부로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참 막막하죠. 그럼 미혼은 괜찮을까요? 혼자 살면 대체적으로 돈을 열심히 안 모으는 것 같아요. 물론 혼자 살면서도 알차게 모으는 분도 있지만, 혼자 살면 외로운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연애보다 중년 연애가 더 돈에 민감한 부분도 있는 듯해요. 그럼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되지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이 있어도 안 쓰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초혼에 어려운 사람들은 시댁인 경우가 많죠. 재혼은 시댁보다 더 어려운 존재가 자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자분 집 있는 남자 만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집 있는 남자 만나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남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 집이 내 집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갈 확률이 95% 이상이에요. 요즘은 능력 있는 골드미스 이모가 결혼할까봐 조카들이 말린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조카들도 이러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친모도 아닌 여성이 가져가게 두지 않아요. 돈 많은 남자 찾아 그 집에 들어가 온갖 집안일 하다 싸우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또 두 번째 사연자분 자녀까지 데리고 재혼해서 경제적인 부분을 타개하려는 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싱글뿐 아니라 기혼분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은 것 같고 노후를 앞둔 중년들이라 더 돈에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플 사이 데이트하며 돈 때문에 마음 상해하는 분들도 많은 듯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돈을 안 아낀다고 하는데 데이트 비용에 인색한 남자친구 때문에 속상하다는 여성도 있고 매일 고가의 레스토랑과 화려한 데이트만 고집하는 여자친구가 경제관념 없는 것 같아 고민된다는 남성도 있습니다. 남자라면 이 정도 생활비는 줘야지. 여자라면 이 정도 데이트 비용을 내야지. 다들 자기만의 기준이 있죠. 이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말고 조율해 나가야 해요. 또 남성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지나치게 화려한 여자 만나려고 하지 말고 건강하고 단정한 여성을 만나는 걸 추천드려요. 매일 고가의 옷과 가방으로 치장한 여자, 외모 지나치게 꾸미는 여자, 지금 당장 보기엔 좋아도 더 가까워지면 내가 다 채워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내 욕망을 채우려고 이성을 만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서로 상처만 받게 되어 있어요. 중년은 연애 경험과 사회 경험도 어느 정도 있죠. 눈치도 빠릅니다. 그래서 상대의 행동을 보고 넘겨짚고 서로 눈치 싸움을 하거나 마음 상해하기도 하는데요. 만남 초기부터 돈에 관해 솔직해지긴 어렵겠지만 막연하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주겠지 기대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를 해야 오해가 쌓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욕심을 부리고 인색하면 관계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커플이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서로 협력해야 해요. 협력하는 관계가 되려면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닌 의지하고 힘을 합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야 오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고 힘을 합하는 관계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서로 신뢰가 쌓여야 하고 각자 경제적인 독립과 정신적인 독립이 가능해야 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하는 관계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고 노후까지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하는 관계가 되면 돈 갈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예전에 경제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소비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기도 했는데요. 그런 제가 경제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투자도 하며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시민들이 모두 경제학을 배워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돈을 버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 요소입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사줄 사람, 생활비를 줄 사람 찾으면 손쉬울 것 같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스스로 경제 공부하고 돈을 버는 것이 가장 나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숨을 곳을 찾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유독 인기 많은 여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냥 예쁘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쉬운 여자가 제일 인기가 많아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듯한데요. 물론 예쁜 것도 중요하고 너무 철벽치면 남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맞죠. 별 볼 일 없는 남자에게 하룻밤 즐길 여자로 인기 많으면 무엇하겠어요.
물론 하룻밤 즐길 남자는 예쁘고 쉬운 여자가 가장 좋겠지만 진국인 남자, 정말 괜찮은 남자에게 인기 많은 게 중요하겠죠. 유튜브에 보면 인기 있는 중년 여자를 주제로 한 영상 참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중년 싱글로 10년 이상 지내며 중년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된 리얼 인기 있는 중년 여자 특징 4가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인기 있는 중년 여자 특징 4가지. 첫 번째는 스타일 좋은 여자. 개인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남자들이 여성의 외모를 중요시 여긴다는 건 다들 아시죠? 남자들은 여성의 외모를 얼마나 중요시 여길까요? 이목구비 뚜렷하고 쭉쭉 빵빵한 여자 좋아할까요? 제가 중년 남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TV나 강남에 나가보면 정말 예쁜 여자들 널렸고 그런 여자들 처음 보면 남자들은 다 좋아한다. 처음 보면 좋은데 자꾸 보면 아무리 예쁜 여자도 질리더라. 그래서 스타일 세련되고 자신의 이미지에 맞게 적당히 꾸밀 줄 아는 여자가 훨씬 좋다라는 말 하더라고요. 성공한 남자들이 선호하는 여성상은 기센 스타일이나 아주 완벽한 미인형보다 건강하고 참한 이미지의 여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일반 남성들도 나이 들수록 건강하고 참한 이미지의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건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미인이 정말 예쁘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체형도 지나치게 마르거나 뚱뚱한 여성보다는 탄탄한 몸매를 선호한다고 해요. 나이 들면 얼굴도 몸매도 탄력이 떨어지는데 적당한 근력이 있는 탄력 있는 몸매가 예뻐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건강한 미인이 성격도 좋다는 말 많이 하더라고요. 건강해지면 탄탄한 몸매에 피부도 좋아지겠죠. 자신에게 어울리는 패션만 더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봄 햇살 같은 여자. 남성분들 하나같이 아무리 예뻐도 성격 피곤한 여자는 안 만나고 싶다는 말 많이 하더라고요. 심리학자 황시투안이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세상엔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태양 같은 사람과 그와 반대로 같이 있으면 무력감을 느끼고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블랙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태양 같은 사람과 블랙홀 같은 사람의 차이는 매우 명확한데요. 블랙홀 같은 사람의 말은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대방이 이룬 것은 보지 못하고 오로지 이루지 못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칭찬과 격려에 인색합니다. 그에 반해 태양 같은 사람은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닌 이룰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결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도 보지 못한 가능성을 찾아낸다고 해요. 제 생각엔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좋아지는 따뜻한 봄햇살 같은 여성이 있고 비난과 불만이 가득한 블랙홀 같은 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자는 인정받고 공감해주는 여성을 좋아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감받고 인정받는 것 여자도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과 공감을 받고 싶어 하는데요. 남자는 여성보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공감받는 게 더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여성에게 푹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남녀 여럿이 모이는 데 가면 남자들끼리 기싸움 대단하다는 걸 느껴요. 제가 안목이 없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요. 시야가 넓어지고 나서 남자들이 모이는 데 가면 정말 보이지 않는 서열 싸움이 대단합니다. 어떤 남성과 남자들의 기싸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남자들은 어딜 가나 기본적으로 서열 싸움을 한다고 해요. 남자들은 서로 나이 싸움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쟁터 같은 사회에서 늘 싸우고 사는데 내 여자를 만났을 때만이라도 얼마나 인정받고 공감받고 싶겠어요. 그런 남자에게 맨날 징징거리고 비난하면 그 여자에게 마음이 가겠습니까?
황시투안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누구도 자신을 비판하는 입술에 키스하려 하지 않는다. 외모가 조금 평범해도 남자의 마음을 따뜻한 햇살처럼 위로하고 비추는 여자는 남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남자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남자가 보지 못한 가능성까지 찾아줄 수 있는 여자.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나이가 들면 조금만 대화를 나눠봐도 이런 여자는 눈에 띄게 되어 있고 괜찮은 남자가 빛의 속도로 데려가더라고요. 세 번째는 경제관념 있는 여자. 여자는 예쁘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건 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요즘 남자들 여자 경제관념 정말 많이 봅니다. 어떤 남성분은 여자가 마음에 들고 어느 정도 관계가 진전되면 서로 통장 내역 모두 오픈하고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관념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안고 있는 여성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도 한데요.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살펴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 습관, 경제관념 등 모두 알게 되죠. 여러분 마통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결혼하기 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혼수를 준비한 뒤 결혼 후 배우자로부터 경제권을 가져와 그 돈으로 메우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통론과 결혼 전 숨긴 대출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젊은 부부들뿐 아니라 중년 커플 중에도 처음엔 몰랐는데 깊이 사귀다 보니 대출이 너무 많아 늘 적자 인생을 살아서 감당 못해 헤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건강한 대출도 있지만 생활비와 사치 때문에 카드빚이 많은 경우는 남자들이 많이 경계하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해서 그런지 예전보다 더 경제관념 없는 이성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자는 예쁘면 다 된다라는 말은 현실에서 많이 벗어난 생각입니다. 요즘 남자들 경제관념 없는 여자 절대 안 만나고 더 나아가 알뜰하고 재테크에 관심 많은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자 직업에 대해서도 관심 많습니다. 어떤 남성은 몇 개월 사귄 여성이 돈을 어느 정도 버는데도 알고 보니 사치가 심해서 빚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란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연애하려면 경제관념 장착해야 하고 그런 남녀가 인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혼자 사는 여자. 남자들이 정말 선호하는 여자의 조건 중 하나가 혼자 사는 여자인데요. 혼자 사는 게 서로 관계가 깊어지면 편하게 집을 오갈 수 있어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독립하지 않은 자녀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중년 연애에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현실인 것 같은데요. 자녀가 있어도 모두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까지 했으면 가장 좋고 결혼은 안 했어도 모두 경제적 독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선호하는 것은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자녀와 같이 살면서 자녀에게 지나치게 매여 사는 여성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녀에게 매여 있는 여자는 나중에 관계가 깊어지면 트러블의 요인이 된다는 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여성이나 남성 모두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자녀로부터 독립된 여성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게 완벽한 여자가 뭐하러 남자를 만나냐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완벽한 여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남자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자들도 잘생기고 경제력 있고 대화 잘 되고 스마트한 남자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남자의 마음이 그렇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인기 많은 중년 여자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스타일 좋은 여자, 두 번째는 따뜻한 봄 햇살 같은 여자, 세 번째는 경제관념 있는 여자, 네 번째는 혼자 사는 여자.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